인생은 전설 채널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오늘 이야기 바로 시작합니다. 할인이 문을 열고 들어오자 나는 그녀의 미소에 잠시 멈춰서 버렸습니다. 아내와 함께 아내의 부모님 집에 방문한 저녁, 오랜만에 만난 할인은 예전보다 훨씬 더 성숙한 모습이었어요. 나는 그녀가 테이블에 앉는 모습을 바라보며 이상한 설렘을 느꼈죠. 그녀의 긴 머리카락이 어깨를 스치며 반짝이는 모습에 나는 나도 모르게 시선을 고정하고 있었답니다. 가족들이 웃으며 저녁 식사를 나누는 동안에도 할인의 눈빛은 나를 놓아주지 않았어요. 그녀가 고개를 돌릴 때마다 드러나는 목덜미의 곡선, 그 부드러운 살결이 자꾸만 내 시선을 끌었죠. 저녁 식사 내내 그녀의 웃음소리가 내 귀를 맴돌면서 나는 점점 더 그녀에게 마음이 가는 것을 느꼈어요. 식사가 끝난 후 부모님과 아내가 잠자리에 들고 거실에는 나와 할인만 남았어요. 할인이 소파에 앉으며 내게 말을 걸었죠. 형부, 오랜만에 보니까 어색하네요. 그녀의 목소리는 부드럽게 울렸지만 형부라는 단어가 주는 묘한 울림이 나를 긴장하게 했거든요. 나는 그녀 옆에 앉으며 대답했어요. 그러게 할인이 많이 예뻐졌네. 그 말을 내뱉는 순간 나는 내 목소리가 살짝 떨리는 걸 느꼈죠. 그녀가 웃으며 고개를 살짝 기울이자 그녀의 목덜미가 다시 눈에 들어왔어요. 그 순간 심장이 쿵쿵 뛰기 시작했답니다. 아내가 바로 옆방에서 자고 있다는 사실이 머리를 스쳤지만 그 생각은 곧 흐려져 버렸어요. 할인이 내 손목을 살짝 스치며 물었어요. 형부, 요즘 좀 피곤해 보이네요. 괜찮아요. 그녀의 손끝이 닿는 순간 전율이 온몸을 타고 흘렀어요. 나는 망설였죠. 그녀의 손바닥에서 전해지는 따스함이 나를 혼란스럽게 했거든요. 정말 이 선을 넘어도 괜찮을까? 나는 스스로에게 묻고 또 물었어요. 하지만 할인의 눈빛은 나를 놓아주지 않았어요. 그녀의 숨결이 가까워질수록 나는 점점 더 그녀에게 끌려들고 있었죠. 괜찮아. 그냥 좀 바빠서 그래. 나는 그렇게 대답하며 그녀의 손을 살짝 밀어냈지만 손바닥에 남은 그녀의 온기는 쉽게 사라지지 않았답니다. 시간이 흐를수록 거실의 고요함이 우리 사이의 긴장감을 더 키웠어요. 할인이 내게 더 가까이 다가와 속삭였죠. 형부, 우리 이렇게 단둘이 있는 거 좀 이상하죠? 그녀의 목소리가 귀를 간지리자 나는 숨을 쉴 수 없을 만큼 긴장했어요. 그녀의 뺨이 살짝 굵어진 모습, 그녀의 눈동자에서 익히는 미묘한 갈망이 나를 혼란스럽게 했거든요. 정말 이 선을 넘어도 괜찮을까? 나는 다시 스스로에게 물으며 그녀를 바라봤죠. 그녀의 손끝이 다시 내 손목을 스치자 나는 더 이상 이성을 유지할 수 없을 것 같은 기분이 들었어요. 그녀의 목소리, 그녀의 체온, 그녀의 눈빛이 나를 점점 더 위험한 곳으로 끌어당기고 있었답니다. 창밖에서 들려오는 바람 소리가 거실을 채우는 동안 나는 할인의 손끝이 내 손바닥을 스치는 순간을 느꼈어요. 그 순간 심장이 터질 듯 쿵쿵 뛰는 소리가 고요한 공간을 가득 채웠죠. 나는 그녀의 손을 잡고 싶은 충동을 느꼈지만 아내의 얼굴이 떠오르며 망설였어요. 형부, 나 오늘 좀 이상한가 봐요. 할인이 그렇게 말하며 내게 더 가까이 다가왔어요. 그녀의 숨결이 내 뺨을 스치자 나는 온몸이 얼어붙는 듯한 느낌을 받았죠. 이 순간이 얼마나 위험한지 알면서도 나는 그녀에게서 눈을 뗄 수 없었죠. 아침 햇살이 정원으로 스며들자 나는 할인과 함께 나무 아래 서 있었습니다. 아내가 잠시 동네 마트에 장을 보러 간 사이 부모님 집 정원을 정리하자는 할인의 제안에 나도 모르게 동의했어요. 나는 그녀가 손에 든 작은 삽을 들고 흙을 파는 모습을 바라보며 이상한 감정에 휩싸였죠. 그녀의 손목에서 반짝이는 얇은 팔찌, 그녀가 흙을 털어내며 살짝 굵어진 뺨이 자꾸만 내 시선을 끌었어요. 정원에 부는 바람이 그녀의 머리카락을 흩날리자 나는 나도 모르게 그녀에게 한 걸음 더 다가가고 있었답니다. 할인이 삽을 내려놓으며 내게 웃어 보였어요. 형부, 이렇게 같이 정원 닦는 거 재밌죠? 그녀의 목소리가 맑게 울리자 나는 순간적으로 숨이 멎는 듯한 기분을 느꼈어요. 형부라는 호칭이 주는 묘한 울림이 나를 더 긴장하게 했거든요. 나는 억지로 웃으며 대답했죠. 응, 오랜만에 이런 것도 나쁘지 않네. 하지만 내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어요. 그녀가 손을 뻗어 내 팔뚝을 살짝 스치며 흙을 털어주는 순간 전율이 온몸을 타고 흘렀답니다.
그녀의 손끝에서 전해지는 따스함이 나를 혼란스럽게 만들었습니다. 정원의 나무 그늘 아래서 나는 할인과 함께 무릎을 꿇고 앉아 흙을 다듬었어요. 그녀가 내게 더 가까이 다가와 속삭였죠. 형부, 여기 좀 도와줄래요? 그녀의 목소리가 귀를 간지리자 나는 심장이 쿵쿵 뛰는 소리를 숨길 수 없었어요. 그녀의 손이 내 손목을 스치며 흙 묻은 손수건을 건네는 순간 나는 그녀의 체온을 선명하게 느꼈죠. 정말 이 선을 넘어도 괜찮을까? 나는 스스로에게 묻고 또 물었어요. 하지만 그녀의 웃음이 내 마음을 흔들어 놓는 동안 나는 점점 더 그녀에게 끌려들고 있었답니다. 시간이 흐를수록 정원의 고요함이 우리 사이의 긴장감을 더 키웠어요. 할인이 나무 아래서 일어나며 내게 손을 내밀었죠. 형부, 좀 쉬어요. 땀 나겠어요. 그녀의 손을 잡는 순간 나는 손바닥에서 전해지는 그녀의 온기에 숨이 멎을 것 같았어요. 그녀의 손끝이 내 손목을 스치자 전율이 다시 한번 온몸을 타고 흘렀죠. 아내가 곧 돌아올 거라는 생각이 머리를 스쳤지만 할인의 눈빛은 나를 놓아주지 않았어요. 그녀의 뺨이 햇살에 반짝이는 모습을 보니 나는 더 이상 이성을 유지할 수 없을 것 같은 기분이 들었답니다. 정원의 나무 그늘 아래 앉아 물을 마시던 할인이 내게 미소를 지었어요. 형부, 나 오늘 정말 행복해요. 그녀의 목소리가 나를 더 혼란스럽게 했죠. 그녀의 눈동자에서 익히는 미묘한 갈망, 그녀의 숨결이 내게로 스며드는 듯한 착각이 나를 사로잡았어요. 나는 물컵을 내려놓으며 그녀를 바라봤죠. 할인아, 나도 오늘 기분이 좋아. 그 말을 내뱉는 순간 나는 내 심장이 터질 듯 뛰는 소리를 들었어요. 이 감정이 얼마나 위험한지 알면서도 나는 할인과의 시간을 더 이어가고 싶다는 생각을 지울 수 없었습니다. 다음 날 마트의 복잡한 소음 속에서 나는 할인과 함께 물건을 찾기 위해 창고로 들어섰습니다. 가족들과 함께 동네 마트에 장을 보러 온 날, 부모님이 부탁한 물건을 가지러 창고로 향한 건 나와 할인뿐이었어요. 나는 좁은 창고 안에서 그녀가 선반 위를 살피는 모습을 바라보며 숨을 깊이 들이켰죠. 그녀의 손목이 선반을 향해 뻗어질 때마다 드러나는 부드러운 살결, 그녀의 머리카락에서 풍기는 은은한 샴푸 향기가 나를 어지럽게 했어요. 창고의 희미한 조명이 그녀의 얼굴을 비추는 동안 나도 모르게 그녀에게 한 걸음 더 다가가고 있었답니다. 할인이 선반 위를 살피다 나를 돌아보며 웃었어요. 형부, 여기 좀 도와줄래요? 그녀의 목소리가 좁은 공간을 울리자 나는 순간적으로 심장이 쿵쿵 뛰는 소리를 들었어요. 형부라는 호칭이 주는 묘한 긴장감이 나를 더 혼란스럽게 했거든요. 나는 그녀 옆으로 다가가며 대답했죠. 그래, 어디 좀 보자. 하지만 내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어요. 그녀가 손을 뻗어 물건을 건네는 순간 그녀의 손이 내 손을 스쳤죠. 창고의 좁은 공간에서 나는 할인과 함께 물건을 정리하며 그녀와의 거리를 좁혀갔어요. 그녀가 내게 더 가까이 다가와 속삭였죠. 형부, 여기 좀 어두워서 무서워요. 그녀의 목소리가 귀를 간지리자 나는 그녀의 숨결이 내 뺨을 스치는 느낌에 온몸이 굳어졌어요. 그녀의 손이 내 손목을 살짝 잡는 순간 나는 그녀의 체온을 선명하게 느꼈죠. 정말 이 선을 넘어도 괜찮을까? 나는 스스로에게 묻고 또 물었어요. 하지만 그녀의 눈빛이 나를 사로잡는 동안 나는 점점 더 그녀에게 끌려들고 있었답니다. 시간이 흐를수록 창고의 답답한 공기가 우리 사이의 긴장감을 더 키웠어요. 할인이 물건을 내려놓으며 내게 미소를 지었죠. 형부, 우리 좀 빨리 나가요. 여기 너무 덥네요. 그녀의 뺨이 살짝 굵어진 모습을 보니 나는 숨을 쉴 수 없을 만큼 긴장했어요. 아내와 가족들이 밖에서 기다리고 있다는 사실이 머리를 스쳤지만 할인의 눈동자에서 읽히는 미묘한 갈망이 나를 놓아주지 않았어요. 나는 그녀와 함께 창고 문을 열고 나가려 했지만 그녀의 향기가 나를 계속 붙잡고 있었죠. 창고 문을 열고 나오자 마트의 소음이 다시 우리를 감쌌어요. 할인이 내게 살짝 웃으며 말을 걸었죠. 형부, 오늘 고마워요. 그녀의 목소리가 나를 더 혼란스럽게 했어요. 그녀의 웃음소리가 마트의 소음 속에서도 선명하게 들렸죠. 나는 그녀를 바라보며 대답했어요. 나야 고맙지. 그 말을 내뱉는 순간 나는 내 심장이 여전히 쿵쿵 뛰는 소리를 느꼈어요. 이 감정이 얼마나 위험한지 알면서도
나는 할인과의 거리가 점점 더 가까워지고 있다는 사실을 부정할 수 없었습니다. 서재의 문을 잠갔다고 생각했습니다. 가족들이 모두 잠든 새벽, 부모님 집 서재에서 단둘이 책을 정리하자는 할인의 제안에 나도 모르게 동의했어요. 나는 서재의 희미한 조명 아래 그녀가 책을 정리하는 모습을 바라보며 숨을 깊이 들이쉬어요. 그녀의 손목이 책을 들어 올릴 때마다 드러나는 부드러운 살결이 눈에 들어오고 그녀의 머리카락에서 풍기는 은은한 향기가 나를 어지럽게 만들어요. 서재의 고요함 속에서 그녀의 숨소리가 점점 더 선명해지면서 나를 더 긴장하게 만들죠. 나는 처제에게서 눈을 뗄 수 없을 것 같아요. 할인이 책을 내려놓고 내게 다가왔어요. 형부, 이렇게 늦게까지 같이 있는 거 좀 이상하죠? 그녀의 목소리가 낮게 울렸어요. 형부라는 단어가 주는 금기적 울림이 나를 긴장하게 만들었죠. 나는 억지로 웃으면서 대답했습니다. 그러게 좀 위험한 기분이 드네. 내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어요. 그녀가 손을 뻗어 내 어깨를 살짝 스치며 책을 건네주는 순간 다시 전율이 온몸을 타고 흘렀죠. 그녀의 손끝에서 전해지는 따스함이 나를 숨막히게 만들었어요. 나는 마음속으로 계속 고민해요. 정말 이 선을 넘어도 괜찮을까? 서재의 책상 위에서 할인이 내게 더 가까이 다가왔어요. 형부, 나 오늘 좀 더워요. 그녀가 손을 뻗어 내 셔츠 단추를 살짝 스치며 첫 번째 단추를 풀었어요. 나는 심장이 터질 듯 뛰는 소리를 들었죠. 형부, 이렇게 더우면 힘들잖아요. 그녀의 목소리가 떨리는 순간 나는 그녀의 손끝이 내 목덜미를 스치는 느낌에 온몸이 굳어졌어요. 그녀의 손이 두 번째 단추를 풀자 그녀의 숨결이 내 목선을 스쳤죠. 나는 망설였어요. 아내가 바로 옆방에서 자고 있다는 사실이 머리를 스치며 나를 붙잡았지만 할인의 눈빛이 나를 사로잡는 순간 이성은 점점 더 흐려져서 나를 놓아주지 않았죠. 시간이 흐를수록 서재의 답답한 공기가 우리 사이의 긴장감을 더 키웠어요. 할인이 내 셔츠 단추를 하나 더 풀고 내게 미소를 지었어요. 형부, 나 지금 너무 떨려요. 그녀의 목소리가 나를 더 혼란스럽게 만들었죠. 그녀의 손끝이 내 목선을 스치며 내려가자 나는 그녀의 손에서 전해지는 떨림을 선명하게 느끼게 됐습니다. 나는 손을 뻗어 그녀의 허리를 살짝 감쌌고 그녀의 허리가 내 손바닥에 닿는 순간 그녀의 체온이 나를 완전히 감싸는 느낌이 들었어요. 그녀의 목덜미에서 땀이 살짝 배어나오는 모습을 보자 나는 더 이상 물러설 곳이 없다는 생각에 완전히 사로잡혔습니다. 할인의 숨결이 점점 더 가까워졌어요. 형부, 우리 정말 이래도 괜찮아. 그녀의 목소리가 떨리는 순간 나는 그녀의 눈빛에서 나와 같은 욕망을 읽었어요. 나는 그녀를 바라보며 대답했죠. 할인아, 나도 더 이상 참을 수 없어. 그 말을 내뱉는 순간 나는 내 심장이 터질 듯 뛰는 소리를 들었어요. 그녀의 손끝이 내 목덜미를 스치며 점점 더 가까워질수록 나는 그녀의 체온이 내 온몸으로 스며드는 것 같았습니다. 그녀의 숨결이 내 뺨을 스치며 뜨겁게 퍼져나가자 나는 더 이상 물러설 곳이 없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할인이 내 손을 잡으며 속삭였어요. 형부, 나 지금 너무 무서워요. 그녀의 목소리가 떨리는 순간 나는 그녀의 손끝이 내 손바닥을 스치며 전해지는 열기를 느끼게 됐습니다. 나는 그녀를 더 세게 끌어안으며 대답했죠. 할인아, 나도 무서워. 그 말을 내뱉는 순간 나는 그녀의 체온이 내 온몸으로 퍼져가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그녀의 숨결이 내 목덜미를 스치며 점점 더 가까워질수록 나는 더 이상 이성을 유지할 수 없었어요. 그녀의 허리가 내 손바닥에 닿아 점점 더 뜨거워지는 순간 나는 더 이상 나 자신을 억누를 수 없다고 느꼈습니다. 그렇게 우린 스릴 넘치는 밤을 보냈습니다. 아침 식사가 시작되자마자 나는 할인의 눈빛을 피하려고 애썼습니다. 아내와 함께 부모님 집 식탁에 앉아 평범한 척했지만 할인이 내 맞은편에 앉아있는 순간부터 어색한 분위기가 감돌았어요. 나는 아내가 건네주는 국을 받아 먹으며 고개를 숙였죠. 할인의 손이 밥그릇을 들 때마다 드러나는 부드러운 손목이 눈에 들어왔어요. 그녀의 손끝이 숟가락을 잡는 모습이 어젯밤 서재에서의 기억을 떠올리게 만들었죠. 나는 숨을 고르며 마음을 다잡으려 했어요. 어젯밤의 일을 떠올릴수록 죄책감이 나를 짓눌렀습니다. 할인이 갑자기 내게 말을 걸었어요. 형부, 국 좀 더 드릴까요?
그녀의 목소리가 부드럽게 울렸어요. 그 목소리는 어젯밤 그녀가 내 셔츠 단추를 풀던 순간의 떨림을 떠올리게 만들었죠. 나는 억지로 웃으면서 고개를 저었어요. 아니, 괜찮아. 하지만 내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어요. 아내가 옆에서 미소를 지으며 나를 바라보는 순간 나는 더 깊은 죄책감에 빠졌어요. 그녀는 아무것도 모르고 있었죠. 나는 할인의 눈빛을 피하려고 고개를 돌렸지만 그녀의 시선이 내 어깨를 스치는 듯한 느낌이 들었습니다. 그 느낌에 나는 숨을 쉴 수 없을 만큼 긴장했어요. 식사가 끝난 후 할인이 내게 다가와 귓속말로 농담을 건넸죠. 형부, 오늘 좀 피곤해 보이네요. 그녀의 숨결이 내 귀를 간지리자 나는 온몸이 굳어졌어요. 어젯밤 그녀의 손끝이 내 목덜미를 스쳤던 기억이 떠오르면서 심장이 쿵쿵 뛰었죠. 나는 억지로 웃으며 대답했어요. 아, 그냥 잠을 좀 설쳤어. 하지만 그 말은 거짓이었어요. 할인의 목소리와 그녀의 미소가 나를 다시 끌어당겼죠. 아내가 설거지를 하러 주방으로 들어간 순간 나는 할인과 단둘이 남게 됐어요. 그녀의 손끝이 내 손을 살짝 스치며 지나갈 때 나는 그녀의 체온을 다시 느끼게 됐어요. 그 순간 죄책감과 갈망이 내 안에서 뒤엉켰습니다. 할인이 나를 바라보며 미소를 지었어요. 형부, 우리 어젯밤 잊지 못할 것 같아요. 그녀의 목소리가 나를 더 혼란스럽게 만들었죠. 나는 그녀의 눈빛에서 어젯밤의 기억을 읽었어요. 할인의 미소가 나를 놓아주지 않았어요. 그녀의 손끝이 다시 내 손목을 스치며 지나갈 때 나는 그녀의 체온이 나를 다시 사로잡는 느낌을 받았어요. 그 순간 나는 더 이상 나 자신을 속일 수 없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가족 모임이 한창이던 오후 나는 할인과 몰래 메시지를 주고받으며 숨을 죽였습니다. 부모님과 아내가 거실에서 웃으며 대화를 나누는 사이 나는 소파 구석에 앉아 핸드폰을 손에 쥐고 있었어요. 할인이 보내온 메시지가 화면에 떠올랐죠. 형부, 오늘 너무 잘생겨 보여요. 그 문자를 읽는 순간 나는 심장이 쿵쿵 뛰기 시작했어요. 그녀의 메시지가 어젯밤 서재에서의 기억을 떠올리게 만들었죠. 나는 숨을 고르며 답장을 보냈어요. 할인아, 조심해야 해. 하지만 내 마음은 이미 그녀에게로 향하고 있었어요. 할인이 거실 반대편에서 나를 바라보며 미소를 지었어요. 형부, 커피 한 잔 가져다 줄까요? 그녀의 목소리가 밝게 울렸어요. 아내가 고개를 돌려 나를 보며 웃었죠. 여보, 할인이 참 잘 챙겨주네. 나는 억지로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어요. 응, 고맙다. 하지만 할인이 커피 잔을 건네며 내 손끝을 살짝 스쳤을 때 나는 온몸이 굳어졌어요. 모두가 TV를 보며 웃고 있는 사이 할인이 다시 메시지를 보냈어요. 형부, 나 지금 너무 떨려요. 그녀의 메시지를 읽는 순간 나는 심장이 터질 듯 뛰는 소리를 들었죠. 나는 억지로 태연한 척하며 답장을 보냈어요. 할인아, 우리 조심하자. 하지만 내 손끝은 떨리고 있었어요. 그녀의 메시지가 나를 더 깊은 갈망 속으로 끌어당겼죠. 나는 아내가 옆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할인과 눈빛을 교환하며 비밀을 공유하고 있었어요. 그녀의 눈동자가 나를 바라보는 순간 나는 더 이상 나 자신을 억누를 수 없었어요. 할인이 자리에서 일어나며 나를 스치듯 지나갔어요. 형부, 잠깐 베란다에서 바람 좀 쐬고 올게요. 그녀의 목소리가 나를 더 긴장하게 만들었죠. 나는 아내를 힐끔 보며 조심스럽게 일어났어요. 나도 잠깐 나갔다 올게. 아내가 고개를 끄덕이며 TV에 집중하는 사이 나는 베란다로 나갔어요. 할인이 나를 기다리고 있었죠. 형부, 우리 괜찮을까요? 그녀의 목소리가 떨리는 순간 나는 그녀의 눈빛에서 나와 같은 갈망을 읽었어요. 나는 더 이상 나 자신을 속일 수 없다고 느꼈습니다. 아내가 잠시 외출한 오후 나는 할인과 함께 부모님 집 그녀의 방에서 단둘이 있게 되었습니다. 할인이 방문을 살짝 닫으며 나를 불렀고 나는 망설임 없이 그녀 곁으로 다가갔어요. 나는 그녀의 방 안에서 그녀가 작은 책상 위에 놓인 물건을 정리하는 모습을 바라보며 숨을 깊이 들이쉬었죠. 방 안의 고요한 분위기가 우리 사이의 열기를 더 뜨겁게 만들었죠. 나는 그녀의 손끝이 책상 위에서 살짝 움직이는 모습을 보며 갈망이 커지는 것을 느꼈어요. 할인이 물건을 내려놓고 내게 다가왔어요. 형부, 이렇게 단둘이 있으니까 좋아요.
그녀의 목소리가 낮게 울렸어요. 형부라는 단어가 주는 금기적 울림이 나를 더 강렬하게 끌어당겼죠. 나는 그녀를 바라보며 미소를 지었어요. 나도 그래, 하리나. 내 목소리가 낮게 떨렸어요. 나는 그녀의 손을 잡으며 더 가까이 다가가고 싶다는 욕망이 커졌어요. 하린이 내게 더 가까이 다가왔어요. 형부, 나 오늘 너무 설레요. 그녀의 목소리가 귀를 간지렸어요. 그녀가 손을 뻗어 내 손목을 살짝 스치며 나를 바라보는 순간 나는 심장이 터질 듯 뛰는 소리를 들었죠. 형부, 우리 더 가까이 있어도 괜찮죠? 그녀의 목소리가 나를 더 끌어당겼어요. 나는 그녀를 바라보며 대답했어요. 하리나, 나도 더 가까이 있고 싶어. 그 말을 내뱉는 순간 나는 그녀의 체온이 내 온몸으로 스며드는 것 같았어요. 그녀의 손끝이 내 손목을 스치며 점점 더 가까워질수록 나는 그녀의 숨결이 내 뺨을 스치며 뜨겁게 퍼져나가는 것을 느꼈죠. 시간이 흐를수록 방 안의 따스한 공기가 우리 사이의 열기를 더 키웠어요. 하린이 내게 더 가까이 다가와 손가락으로 내 턱선을 살짝 쓰다듬었죠. 형부, 나 지금 너무 행복해요. 그녀의 목소리가 나를 더 강렬하게 만들었어요. 그녀의 손끝이 내 턱선을 스치며 내려갈 때 나는 그녀의 손가락에서 풍기는 따스한 온기를 더 깊이 느끼게 됐어요. 나는 손을 뻗어 그녀의 손을 더 세게 잡았죠. 그녀의 손이 내 손바닥에 닿는 순간 그녀의 체온이 나를 완전히 감싸는 느낌이 들었어요. 그녀의 눈썹 끝에서 땀이 살짝 맺힌 모습을 보자 나는 더 이상 나 자신을 얼누를 수 없었어요. 하린이 내 손을 놓지 않고 더 가까이 다가왔어요. 형부, 저 어젯밤처럼 다시 그렇게 하고 싶어요. 그녀의 목소리는 강렬한 갈망으로 가득 차 있었죠. 나는 그녀를 바라보며 대답했어요. 하리나, 나도 더 이상 참을 수 없어. 그 말을 내뱉는 순간 나는 그녀의 체온이 내 온몸으로 퍼져가는 것을 느꼈어요. 그녀의 숨결이 내 뺨을 스치며 점점 더 가까워질수록 나는 그녀의 손끝이 내 손목을 스치며 전해지는 열기를 느꼈죠. 그녀의 손이 내 손을 더 세게 잡으며 나를 끌어당겼을 때 나는 그녀의 눈빛에서 나와 같은 설렘을 읽었어요. 그녀의 목소리가 내 귀를 간지리며 속삭였어요. 형부, 나 형부랑 너무 친해진 것 같아요. 그녀의 목소리가 나를 더 깊이 끌어당겼어요. 그녀의 손끝이 내 손목을 스치며 점점 더 가까워질수록 나는 더 이상 나 자신을 얼누를 수 없다고 느꼈습니다. 그 오후 우리는 서로를 다시금 완전히 받아들였습니다. 부모님 집 주방에서 할인과 단둘이 요리를 준비하던 순간 나는 그녀의 미소에 다시 한번 마음이 흔들렸습니다. 아침 식사 준비를 돕겠다는 핑계로 할인과 함께 주방에 들어왔고 부모님과 아내는 거실에서 차를 마시며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어요. 나는 채소를 썰면서 그녀를 힐끔 바라보았죠. 주방의 따뜻한 조명 아래 그녀의 미소가 나를 더 강렬하게 자극했어요. 할인이 내게 다가와 속삭였어요. 형부, 이렇게 같이 요리하는 거 재밌지 않아요? 그녀의 목소리가 나를 더 대담하게 만들었죠. 나는 억지로 웃으면서 대답했어요. 나도 재밌어, 할인아. 내 목소리가 낮게 떨렸어요. 그녀가 손을 뻗어 내 손을 살짝 스치며 채소를 건네주는 순간 전율이 온몸을 타고 흘렀어요. 그녀의 손끝에서 전해지는 따스함이 나를 숨막히게 만들었죠. 나는 그녀의 손을 잡고 싶은 욕망이 커졌어요. 주방의 좁은 공간에서 할인이 내게 더 가까이 다가왔어요. 형부, 나 지금 심장이 또 빨리 뛰어요. 그녀의 목소리가 나를 더 끌어당겼죠. 형부, 우리 이렇게 가까이 있어도 괜찮아요. 그녀의 목소리가 나를 더 강렬하게 만들었어요. 나는 그녀를 바라보며 대답했어요. 할인아, 나도 더 가까이 있고 싶어. 그 말을 내뱉는 순간 나는 그녀의 체온이 내 온몸으로 스며드는 것 같았어요. 그 순간 아내가 주방문을 열고 들어오는 소리가 들렸어요. 여보, 요리 다 됐어. 아내의 목소리가 주방을 울리자 나는 순간적으로 굳어졌어요. 할인이 재빨리 물러서며 웃음을 지었죠. 언니, 거의 다 됐어요. 그녀의 목소리가 밝게 울렸지만 나는 그녀의 손끝이 내 손목을 스쳤던 그 순간의 열기를 잊을 수 없었어요. 나는 아내에게 들키지 않으려 했으며 억지로 웃었어요. 응, 거의 다 됐어. 하지만 내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죠. 아내가 주방으로 들어와 할인과 함께 요리를 마무리하는 동안
나는 할인과의 비밀을 숨기기 위해 애썼습니다. 부모님 집 테라스에서 할인과 단둘이 커피를 마시던 순간 나는 그녀의 눈빛에 다시 한번 마음이 흔들렸습니다. 아침 식사 후 가족들이 잠시 낮잠을 자는 동안 할인이 나를 테라스로 불러 커피를 마시자고 했어요. 나는 테라스에 앉아 그녀가 커피를 준비하는 모습을 바라보며 숨을 깊이 들이쉬었죠. 테라스의 따스한 햇살 아래 그녀의 미소가 나를 더 깊이 사로잡았어요. 할인이 내 옆에 앉으며 속삭였어요. 형부, 이렇게 단둘이 커피 마시는 거 오랜만이죠. 그녀의 목소리가 나를 설레게 만들었죠. 나는 그녀를 바라보며 미소를 지었어요. 그러게, 할인아. 정말 오랜만이네. 내 목소리가 낮게 떨렸어요. 그녀가 손을 뻗어 내 손을 살짝 스치며 커피잔을 건네주는 순간 간지리는 느낌이 온몸을 타고 흘렀어요. 테라스의 따스한 햇살 속에서 할인이 내게 더 가까이 다가왔어요. 형부, 나 지금 너무 좋아요. 그녀의 목소리가 나를 더 끌어당겨요. 그녀가 손을 뻗어 내 손가락을 살짝 쓰다듬으며 나를 바라보는 순간 나는 심장이 터질 듯 뛰는 소리를 들었어요. 형부, 우리 더 가까이 있어도 괜찮아요. 그녀의 목소리가 나를 더 강렬하게 만들었어요. 그녀의 손끝이 내 손가락을 스치며 점점 더 가까워질수록 나는 그녀의 숨결이 내 얼굴에 닿으며 뜨겁게 퍼져나가는 것을 느꼈죠. 그 순간 아내와의 행복했던 기억이 머리를 스쳤어요. 첫 데이트, 결혼식, 함께한 여행, 그 모든 순간이 나를 붙잡았죠. 나는 할인과의 관계를 끊어야 한다는 생각이 들었지만 그녀의 눈빛이 나를 놓아주지 않았어요. 할인이 내 손을 더 세게 잡으며 속삭였어요. 형부, 나 지금 심장이 너무 빨라요. 그녀의 목소리가 나를 더 깊이 끌어당겼죠. 나는 그녀를 바라보며 대답했어요. 할인아, 나도 그래. 그 말을 내뱉는 순간 나는 그녀의 체온이 내 온몸으로 퍼져가는 것을 느꼈어요. 하지만 그 순간 아내의 목소리가 테라스 문 너머로 들려왔어요. 여보, 여기 있었네? 나는 할인과의 비밀을 숨기기 위해 급히 손을 놓았습니다. 할인이 곧 다른 도시로 떠난다는 소식을 들은 오후, 나는 그녀와 부모님 집 차고에서 마지막으로 마주쳤습니다. 할인이 차고에서 짐을 정리해야 한다며 나를 불렀고 나는 망설임 없이 그녀를 따라 들어갔어요. 나는 차고 안에서 그녀가 오래된 상자를 정리하는 모습을 바라보며 숨을 깊이 들이쉬었죠. 그녀가 몸을 숙일 때 드러난 목선의 곡선이 눈에 들어왔고 그녀의 손끝이 상자를 스칠 때마다 나는 그녀의 움직임에 점점 더 끌려들었어요. 차고의 희미한 조명과 약간의 먼지 냄새가 우리 사이의 열기를 더 뜨겁게 만들었죠. 할인이 상자를 내려놓고 내게 다가왔어요. 형부, 이렇게 마지막으로 같이 시간을 보내니까 마음이 정말 벅차요. 떠나기 전에 이런 순간을 더 느끼고 싶어요. 그녀의 목소리가 나를 더 강렬하게 끌어당겼어요. 나는 그녀를 바라보며 미소를 지었어요. 나도 그래, 할인아. 그녀가 손을 뻗어 내 손목 안쪽을 살짝 스치며 나를 바라보는 순간 나는 심장이 터질 듯 뛰는 소리를 들었죠. 그녀의 손끝에서 전해지는 따스한 온기가 나를 숨 막히게 만들었어요. 나는 그녀의 손을 잡으며 더 가까이 다가가고 싶은 욕망이 커졌어요. 차고의 좁은 공간에서 할인이 내게 더 가까이 다가왔어요. 형부, 이렇게 떠나기 전이라 마음이 아쉽기도 하지만 지금 이 순간이 너무 소중해요. 그녀의 목소리가 나를 더 끌어당겼어요. 그녀가 손을 뻗어 내 손가락을 살짝 스치며 나를 바라보는 순간 나는 그녀의 눈빛에서 깊은 갈망을 읽었어요. 형부, 우리 마지막으로 더 가까이 있어도 괜찮아요? 이렇게 떠나기 전에 더 기억하고 싶어요. 그녀의 목소리가 나를 더 강렬하게 만들었죠. 나는 그녀를 바라보며 대답했어요. 할인아, 나도 더 가까이 있고 싶어. 그 말을 내뱉는 순간 나는 그녀의 체온이 내 온몸으로 스며드는 것 같았어요. 그녀의 손끝이 내 손가락을 스치며 점점 더 가까워질수록 나는 그녀의 숨결이 내 얼굴에 닿으며 뜨겁게 퍼져나가는 것을 느꼈어요. 할인이 내 셔츠 자락을 살짝 잡아당기며 천천히 단추를 풀기 시작했어요. 그녀의 손끝이 내 셔츠 단추를 풀며 살짝 떨리는 손길이 내 가슴을 스쳤을 때 나는 그녀의 손끝에서 전해지는 뜨거운 온기를 더 깊이 느끼게 됐어요. 나는 손을 뻗어 그녀의 손을 더 세게 잡았죠. 그녀의 손이 내 손바닥에 닿는 순간 그녀의 체온이
나를 완전히 감싸는 느낌이 들었어요. 할인이 내 셔츠를 살짝 끌어내리며 더 가까이 다가왔어요. 형부, 이렇게 마지막으로 같이 있으니까 정말 아쉽지만 지금 이 순간이 너무 좋아요. 떠나기 전에 형부와의 이런 기억을 더 간직하고 싶어요. 그녀의 목소리는 강렬한 갈망으로 가득 차 있었어요. 나는 그녀를 바라보며 대답했어요. 할인아, 나도 더 이상 참을 수 없어. 그 말을 내뱉는 순간 나는 그녀의 체온이 내 온몸으로 퍼져가는 것을 느꼈어요. 그녀의 손가락이 내 턱선을 스치며 점점 더 가까워지는 순간 나는 그녀의 숨결이 내 목선을 간지리며 뜨겁게 퍼져나가는 것을 느꼈어요. 그녀의 목소리가 내 귀를 간지리며 속삭였어요. 형부, 이렇게 마지막으로 같이 있는 지금이 정말 소중해요. 더 느끼고 싶어요. 그녀의 목소리가 나를 더 깊이 끌어당겼어요. 그 오후 우리는 서로의 열기 속에서 더 이상 물러설 곳 없이 모든 경계를 허물었습니다. 할인이 떠난 후 부모님 집에서 그녀의 흔적을 떠올리며 복잡한 감정에 빠졌습니다. 차고에서 보낸 마지막 순간 이후 그녀가 떠난 지 하루가 지났고 나는 부모님 집 거실에 홀로 앉아 그녀가 자주 앉던 소파를 바라보았어요. 그녀가 앉았던 자리에 손을 얹자 그녀의 체온이 아직 남아있는 듯한 착각이 들었죠. 그러면서 그녀의 웃음소리가 거실에 메아리치는 듯했고 그녀가 남긴 향수 냄새가 희미하게 남아 나를 더 깊은 생각 속으로 끌어당겼어요. 그녀와의 기억이 나를 더 강렬하게 붙잡았죠. 나는 그녀의 방으로 들어가 그녀의 흔적을 더듬어 보았습니다. 할인아, 이렇게 떠나버리니까 마음이 정말 허전해서 자꾸 내 생각만 나네. 혼잣말로 중얼거리며 그녀의 책상 위에 놓인 작은 노트를 집어들었어요. 그녀의 필체로 적힌 메모를 보니 그녀의 목소리가 다시 들리는 듯했죠. 나는 그녀의 노트를 손에 쥔 채 그녀가 자주 입던 얇은 카디건을 발견했어요. 카디건을 들어 올리자 그녀의 향기가 나를 감싸며 그녀와의 순간을 떠올리게 했습니다. 그 향기가 나를 더 깊은 갈망 속으로 끌어당겼어요. 그녀가 방 안에서 웃으며 나를 바라보던 모습, 그녀가 손을 뻗어 내 손을 잡던 순간, 그리고 그녀가 속삭이던 목소리가 머릿속을 맴돌았어요. 그 순간 할인이 보낸 마지막 메시지가 핸드폰에 떠올랐습니다. 형부, 나 지금 너무 그리워요. 이렇게 멀리 떨어져 있으니까 마음이 아파서 잠도 잘 안 와요. 그녀의 메시지가 나를 더 깊은 감정 속으로 몰아넣었어요. 나는 메시지를 읽으며 그녀의 목소리를 떠올렸죠. 할인아, 나도 너를 너무 그리워서 하루 종일 내 생각뿐이야. 속으로 중얼거리며 답장을 보냈습니다. 하지만 그 메시지를 보내는 순간 눈물이 흘러내리는 것을 느꼈어요. 그녀와의 모든 순간이 떠오르며 마음이 무너졌습니다. 나는 그녀의 방 안에서 그녀가 남긴 작은 물건들을 하나씩 만지며 그녀와의 추억을 되새겼습니다. 그녀가 좋아하던 책, 그녀가 쓰던 펜, 그리고 그녀가 자주 입던 얇은 스카프까지 모든 것이 나를 더 깊은 그리움 속으로 몰아넣었죠. 나는 다시 거실로 돌아와 그녀가 앉았던 소파에 앉았습니다. 할인아, 이렇게 떠나버리니까 정말 마음이 아파서 내가 없다는 게 실감이 안 나. 혼잣말을 내뱉으며 그녀의 흔적을 더듬어 보았습니다. 할인이 떠난 지 이틀째 되는 오후, 나는 아내의 날카로운 눈초리를 느끼며 불안한 마음을 감추기 어려웠습니다. 부모님 집 거실에서 아내와 함께 차를 마시고 있었지만 그녀의 시선이 자꾸만 나를 향하는 것이 느껴졌어요. 아내가 갑자기 물었죠. 여보, 요즘 왜 이렇게 정신없어 보여? 무슨 일 있어? 그녀의 목소리가 날카롭게 들렸고 나는 순간적으로 당황했어요. 할인과의 관계를 숨기기 위해 급히 거짓말을 늘어놓았습니다. 아, 회사 일이 좀 바빠서 그래. 스트레스가 좀 쌓였나 봐. 하지만 내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죠. 아내가 고개를 갸웃하며 나를 더 깊이 바라보았습니다. 정말 그뿐이야. 요즘 내 행동이 좀 이상해. 그녀의 목소리에 의심이 묻어나자 나는 더 불안해졌어요. 나는 할인과의 기억을 떠올리며 죄책감이 밀려왔지만 그 감정을 숨기기 위해 억지로 웃음을 지었죠. 정말이야, 회사 때문에 정신없어서 그런 거야. 그렇게 거짓말을 이어갔지만 아내의 눈초리는 여전히 날카로웠습니다. 그녀가 다시 차를 마시며 고개를 돌리는 순간 나는 안도하며 숨을 내쉬었어요. 하지만 그 순간 핸드폰이 진동하며 할인의 메시지가 도착했습니다. 형부,
나 지금 너무 보고 싶어요. 잠깐이라도 통화할 수 있어요? 할인의 메시지가 나를 다시 긴장하게 만들었죠. 나는 아내가 눈치채지 못하도록 급히 핸드폰을 주머니에 넣었어요. 할인아, 지금은 안 돼요. 나 좀 내버려 둬요. 속으로 중얼거리며 그녀를 멀리하려 애썼습니다. 하지만 할인의 메시지는 계속해서 도착했고 나는 점점 더 불안해졌어요. 아내가 다시 나를 보며 물었죠. 여보, 누구한테 온 메시지야? 요즘 자꾸 핸드폰만 보잖아. 나는 다시 거짓말을 둘러댔습니다. 아, 회사 동료가 자료 좀 보내달라고 해서. 하지만 내 손은 떨리고 있었죠. 시간이 흐를수록 아내와의 대화는 점점 더 날카로워졌습니다. 여보, 나 정말 걱정돼. 최근에 너무 이상해. 그녀의 목소리가 나를 죄책감 속으로 더 깊이 몰아넣었어요. 나는 할인과의 모든 순간이 떠오르며 마음이 무거워졌습니다. 그녀와의 추억, 그녀의 손길, 그리고 그녀의 목소리가 나를 붙잡았지만 아내의 눈빛을 보자 더 이상 이렇게 계속할 수 없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나는 할인과의 관계를 완전히 끝낼 결심을 했습니다. 할인이 떠난 지 몇 달 만에 부모님 집에서 그녀와 다시 마주친 순간 나는 그녀를 피하려 애썼습니다. 부모님 집에서 열린 가족 모임에 할인이 잠시 들른다고 했고 나는 그녀와의 만남을 피하기 위해 거실 구석에 앉아 있었어요. 하지만 할인이 문을 열고 들어오는 순간 나는 그녀의 모습을 보자마자 심장이 쿵쿵 뛰기 시작했죠. 그녀의 익숙한 미소와 그녀의 목소리가 나를 다시 끌어당겼어요. 나는 그녀와 눈을 마주치지 않으려 고개를 돌렸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존재가 나를 더 강렬하게 흔들었습니다. 할인이 가족들과 인사를 나누고 내게 다가왔습니다. 형부, 오랜만이죠. 잘 지내셨어요? 그녀의 목소리가 나를 더 긴장하게 만들었죠. 나는 억지로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어요. 할인아, 나 잘 지냈어. 너도 잘 지냈지? 내 목소리가 살짝 떨렸어요. 그녀가 내 옆에 앉으며 미소를 지었고 그 미소에 나는 다시 끌림을 느꼈습니다. 형부, 이렇게 다시 만나니까 정말 반갑네요. 근데 왜 이렇게 피하는 눈치예요? 그녀의 목소리가 부드럽게 들렸지만 나는 그녀와의 거리를 유지하려 애썼어요. 아니, 그냥 좀 바빠서 정신없네. 나는 짧게 대답하며 자리에서 일어나려 했습니다. 하지만 할인이 내 손목을 살짝 잡으며 나를 붙잡았습니다. 형부, 잠깐만요. 우리 잠깐 이야기 좀 나눠요. 그녀의 손끝이 내 손목을 스치는 순간 나는 그녀의 따스한 온기에 마음이 흔들렸어요. 그녀의 눈빛이 나를 더 깊이 끌어당겼죠. 할인아, 나 지금 좀 바빠서 나는 그녀의 손을 뿌리치려 했지만 그녀의 눈빛에 마음이 약해졌습니다. 형부, 나 정말 형부 보고 싶었어요. 이렇게 잠깐이라도 이야기하고 싶었어요. 그녀의 목소리가 나를 더 깊은 갈망 속으로 몰아넣었어요. 나는 그녀의 눈빛을 피해 고개를 돌렸지만 그녀의 미소와 목소리가 나를 더 강렬하게 붙잡았습니다. 시간이 흐를수록 할인과의 대화는 점점 더 나를 흔들었습니다. 그녀가 나를 바라보는 눈빛에서 깊은 애정이 느껴졌고 나는 그 눈빛에 마음이 흔들렸어요. 형부, 나 곧 다시 떠나야 해요. 이렇게 잠깐이라도 같이 있고 싶었어요. 그녀의 목소리가 나를 더 깊이 끌어당겼죠. 나는 그녀와의 대화를 끝내고 떠나려 했지만 그녀의 눈빛이 나를 붙잡았습니다. 할인과 재회한 다음 날 저녁, 나는 부모님 집 거실에서 아내와 마주 앉아 그녀의 의심 어린 눈초리와 다투게 되었습니다. 할인과의 만남 이후 아내는 내 행동에서 뭔가 이상함을 더 강하게 느끼기 시작했어요. 아내가 날카로운 목소리로 물었죠. 여보, 어제부터 계속 이상해. 할인이랑 무슨 일 있었던 거 아냐? 그녀의 목소리가 날카롭게 들렸고 나는 순간적으로 당황했어요. 나는 진실을 숨기기 위해 급히 변명을 늘어놓았습니다. 아니야, 그냥 오랜만에 만나서 인사만 했어. 별일 없었어. 하지만 내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죠. 아내가 고개를 저으며 더 다그쳤습니다. 여보, 나 바보 아니야. 너 요즘 계속 할인이 얘기 나오면 이상해지잖아. 솔직히 말해. 그녀의 목소리에 실망과 의심이 뒤섞여 있었고 나는 죄책감이 더 커졌어요. 나는 억지로 태연한 척하며 대답했어요. 정말이야. 그냥 가족 모임에서 잠깐 만난 거야. 내가 오해할 일 전혀 없어.
하지만 아내의 눈빛은 여전히 차갑게 나를 바라보았죠. 나는 그녀의 눈빛을 피해 고개를 돌렸지만 마음은 점점 더 무거워졌어요. 그 순간 핸드폰이 진동하며 할인의 마지막 메시지가 도착했습니다. 형부, 우리 이제 정말 끝내요. 더 이상 형부 마음 아프게 하고 싶지 않아요. 할인의 메시지를 읽는 순간 나는 마음이 무너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녀의 이별 선언이 나를 더 깊은 죄책감과 허무함 속으로 몰아넣었어요. 나는 할인과의 모든 순간이 떠오르며 눈물이 고였죠. 할인아, 나도 정말 미안해요. 속으로 중얼거리며 메시지를 읽고 또 읽었습니다. 그녀의 목소리, 그녀의 미소, 그리고 그녀와의 추억이 나를 더 깊이 붙잡았지만 그녀의 이별 선언이 나를 현실로 되돌렸어요. 나는 할인과의 기억을 지우려 애썼습니다. 아내가 다시 나를 보며 부드럽게 물었어요. 여보, 우리 이제 솔직해지자. 나 진짜 너 잃고 싶지 않아. 그녀의 목소리가 나를 더 깊은 죄책감 속으로 몰아넣었어요. 나는 그녀의 손을 잡으며 대답했어요. 요즘 회사 일로 피곤해서 그래. 당신한테 신경 못 써서 미안해. 아내의 따스한 손길이 나를 더 깊은 결심 속으로 이끌었습니다. 나는 할인과의 기억을 지우려 애쓰며 아내와의 관계를 회복하려 노력했습니다. 할인과의 연락을 완전히 끊은 후 나는 아내와 함께 새로운 삶을 시작하려는 결심을 굳혔습니다. 할인의 마지막 메시지 이후 나는 그녀의 번호를 삭제하고 모든 연락 수단을 차단했어요. 부모님 집 거실에서 아내와 함께 차를 마시며 그녀와의 미래를 이야기하는 시간을 가졌죠. 아내가 내 손을 잡으며 웃었어요. 여보, 우리 이제 다시 잘해보자. 나 진짜 행복해. 그녀의 따스한 목소리가 나를 더 깊은 결심 속으로 이끌었습니다. 나도 우리 잘해보자. 나는 그녀의 손을 마주 잡으며 미소를 지었어요. 하지만 마음 한구석에는 여전히 할인에 대한 아쉬움이 남아 있었죠. 나는 그 아쉬움을 떨쳐내기 위해 아내와 함께 더 많은 시간을 보내기로 했습니다. 그날 오후 나는 할인이 떠난 부모님 집을 마지막으로 방문했습니다. 부모님 집 정원에 서서 그녀와 함께했던 순간들을 떠올렸어요. 정원 벤치에 앉아 그녀가 나를 보며 웃던 모습이 눈앞에 선하게 그려졌죠. 할인아, 이렇게 내가 떠난 지 얼마 안 됐는데도 내 흔적이 이렇게 생생하구나. 혼잣말을 내뱉으며 벤치의 나무 결을 손으로 쓰다듬었습니다. 그녀가 좋아하던 화분, 그녀가 앉았던 자리, 그리고 그녀의 웃음소리가 나를 더 깊은 아쉬움 속으로 끌어당겼어요. 나는 그녀의 향수가 희미하게 남아있는 정원의 공기를 깊이 들이마셨습니다. 그녀와의 추억이 나를 더 강렬하게 붙잡았지만 나는 그 기억을 마음 깊이 묻으려 애썼습니다. 정원 구석에 놓인 그녀가 좋아하던 꽃들을 바라보며 그녀와 함께했던 순간들을 하나씩 떠올렸어요. 그녀가 꽃에 물을 주던 모습, 그녀가 나와 함께 정원에서 산책하던 기억이 떠오르며 마음이 더 아려왔어요. 아내가 정원으로 나와 내 손을 잡았습니다. 여보, 이제 정말 괜찮아. 우리 잘할 수 있지. 그녀의 목소리가 나를 현실로 되돌렸어요. 나는 그녀의 손을 더 세게 잡으며 대답했어요. 응, 이제 정말 괜찮아. 우리 잘할 거야. 그녀의 따스한 손길이 나를 더 깊은 결심 속으로 이끌었습니다. 나는 아내의 눈빛에서 그녀와의 새로운 시작을 약속받는 느낌이 들었어요. 할인과의 기억이 나를 붙잡았던 순간들이 떠올랐지만 나는 그 기억을 마음속 깊이 묻으며 아내와 함께 앞으로 나아가기로 결심했습니다. 아내와 함께 정원을 걸으며 그녀와의 새로운 추억을 만들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그녀와 함께했던 순간들을 떠올리며 더 이상 과거에 얽매이지 않으려 마음을 다잡았습니다. 그러나 인생은 전설 채널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오늘 이야기 바로 시작합니다. 아침에 눈을 떴을 때 옆자리는 이미 비어 있었답니다. 남편 민석은 요즘 정말 바빠졌고 저보다 먼저 집을 나서는 날이 많았어요. 거실 탁자 위에는 식지 않은 커피가 반쯤 남겨져 있었고 달그락거리며 멈춘 식기세척기의 알림음만이 조용한 집 안에 퍼지고 있었지요. 그 소리를 멍하니 들으며 손끝으로 테이블을 두드렸고 평소처럼 습관적으로 핸드폰을 켰을 때였어요. 화면 위로 올라온 배달의 발림 중 하나가 눈에 걸렸어요. 주부 우대, 시간 자유, 고수익 알바, 단기 OK. 아무 생각 없이 스크롤을 내리다 손이
그 문구에서 멈췄던 거예요. 그때는 정말 그냥 그랬답니다. 단순한 호기심, 어쩌면 지루함. 민석은 제게 늘 말했어요. 집에 있으면 편하겠다. 나는 바빠서 숨 돌릴 시간도 없어. 그 말이 농담처럼 들릴 때도 있었지만 가끔은 뼈가 있더라고요. 정말 그럴까요? 편하다는 게 뭔지 저도 잘 모르겠더라고요. 하루에도 수십 번 시계만 쳐다보다가 침묵에 잠식되는 기분을 민석은 알까요? 일이 바빠서 그렇다고 요즘 회사가 돌아버릴 것 같다고 말하던 민석의 얼굴이 떠올랐어요. 그 말을 들은 저는 대답 대신 웃었고 멍하니 누워만 있던 어느 날이 떠올랐지요. 그 문구를 눌러 들어갔을 땐 솔직히 그냥 어떤 내용인지 알고 싶었던 거예요. 주소가 적힌 지도와 함께 단순한 메시지 창이 하나 떴어요. 초보 가능, 출근 전 상담 필요. 로 연락 주세요. 그 순간엔 제 손이 왜 그렇게 느리게 움직였는지 모르겠어요. 전화를 건 것도 아니고 문자를 보낸 것도 아니고 그저 화면을 멈춰놓고 몇 분을 더 바라만 봤거든요. 그리고 그 문구가 계속 떠 있었던 그날 저녁. 민석이 퇴근하며 물었어요. 오늘 뭐 했어? 저는 고개를 들지 못하고 조용히 말했답니다. 그냥 하루 종일 멍하게 있었어요. 그래도 좀 쉬니까 좋지? 민석은 웃으며 말했지만 그 말이 꽂혔어요. 쉬는 게 좋다니 그런 게 좋았던 적이 있었던가요? 그날 밤 다시 핸드폰을 열었고 다시 그 문구를 눌렀고 다음 날 상담을 잡았다는 확인 메시지가 도착했을 땐 이상하게도 가슴이 뛰더라고요. 처음엔 그냥 클릭해본 거였다고 나중에 꼭 그렇게 말해야겠다고 다짐했었습니다. 하지만 이미 저는 그 화면을 지우지 못한 채 하루를 넘기고 있었답니다. 그게 시작이었고 그 감정은 지우지 못한 채 자꾸 되살아났습니다. 무섭기도 하고 이상하게 해방감도 있었던 그 순간을 지금도 기억하고 있답니다. 그때의 망설임이 결국 제가 가장 처음 놓쳤어야 했던 신호였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거울 앞에 앉아 파운데이션을 덧바르고 립스틱을 고르게 펴 발랐을 때 저는 속으로 참 이상한 기분이 들었습니다. 평소엔 바르지도 않던 립라이너를 손에 쥐고 있던 제 모습이 낯설기보단 익숙해지려는 순간 같았어요. 집을 나서기 직전까지도 몇 번이나 입술을 찍어보고 치마 끝을 정리하면서 다시 앉았다가 일어서기를 반복했지요. 민석은 그날도 아침 일찍 출근했고 저는 그 틈을 타 조용히 나왔습니다. 핸드폰 속 주소를 다시 확인하고 건물 4층으로 올라가며 심장이 조금 빠르게 뛰는 걸 느꼈습니다. 문을 열고 들어섰을 때 가장 먼저 눈에 들어온 건 강한 조명이었어요. 하얗고 차가운 형광등 아래 메이크업이 진한 여자들이 웃으며 절 바라보고 있었거든요. 그중 한 명이 손거울을 내려놓으며 물었어요. 처음이세요? 긴장하셨나 봐요. 저는 얼떨결에 고개를 끄덕였고 억지로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답니다. 네. 처음이라 좀. 그녀들은 나지막이 웃었고 그 웃음이 이상하게 뼈 속까지 들어오는 것처럼 느껴졌어요. 다 처음은 그래요. 금방 익숙해져요. 무서운 거 하나도 없어요. 그 말이 위로였는지 체념이었는지 잘 모르겠더라고요. 그녀들의 피부는 반들거렸고 손톱은 반짝였고 그 눈빛은 오래된 피로처럼 느껴졌습니다. 잠깐 대기석에 앉아 있었는데 제 무릎 위에 놓인 가방이 유난히 무거워 보이더라고요. 괜히 열어보는 척하면서 시선을 피했고 입술 안쪽을 살짝 깨물었는데 그제야 입안에서 은은한 립글로스 맛이 났어요. 아무 말 없이 다리를 꼬고 앉아 있었고 발끝이 계속 바닥을 두드렸지요. 정말 그 순간 저는 내가 무슨 짓을 하려는 건지 스스로 묻고 있었어요. 잠시 후 작은 사무실 문이 열렸고 중년의 여자가 들어왔어요. 그녀는 짧은 안경을 끼고 있었고 검은 원피스를 입고 있었는데요. 제 옆에 다가와 앉더니 종이 몇 장을 책상 위에 펼쳐 보였답니다. 초보라고 들었어요. 괜찮을 거예요. 본명은 사용 안 해도 되고 시간대도 조율 가능해요. 그녀가 그렇게 말할 때 저는 고개를 끄덕이며 입술을 한 번 더 핥았고 손끝은 종이 끝자락을 만지작거리고 있었어요. 혹시 여기 위험하진 않나요? 제가 조심스럽게 물었을 때 그녀는 웃으며 대답했어요. 여기 위험했으면 내가 먼저 도망갔겠죠. 겁먹지 마세요. 전부들 그렇게 시작해요. 그 말을 들은 순간
참 이상하게도 어깨가 내려갔어요. 긴장이 풀린 건지 체념한 건지 모르겠지만 그때의 나는 조금 무너졌던 것 같아요. 이름 대신 사용할 별칭을 쓰는 칸이 있었고 손이 머뭇거리다가 날이라는 글자를 적었어요. 선아리는 제 친구 이름이었고 순간 떠올라 그냥 썼는데 나중엔 그 이름을 자꾸 저와 혼동하게 되더라고요. 계약서 마지막 장에 사인을 하고 고개를 들었을 때 거울에 비친 제 얼굴은 평소보다 화장이 진했지만 감정은 훨씬 옅었어요. 마치 그 순간부터 저는 어떤 연기를 시작하게 된 사람 같았고 그 연기는 생각보다 오래 깊게 지속될 것 같은 예감이 들었답니다. 그렇게 저는 나리로 첫 출근을 준비하게 되었고 아무도 모르게 제 이름 하나를 지웠던 날이었습니다. 처음부터 옷이 불편했답니다. 아무리 거울 앞에서 각을 맞춰 입고 앞섭을 고르고 스타킹을 다시 펴봐도 몸에 맞지 않는 옷처럼 어딘가 삐거덕거렸어요. 고개를 숙이고 허리를 굽혀 신발을 신을 때 치마 자락이 허벅지 위까지 말려 올라오는 걸 보며 잠시 주춤했는데요. 그 짧은 순간에도 돌아갈까 란 생각이 지나갔지만 전화벨 소리와 함께 발은 다시 현관 앞으로 움직였지요. 그렇게 나는 첫 출근이란 단어에 갇힌 채 문을 열고 나왔습니다. 택시를 타고 이동하는 동안 손가락은 계속해서 무릎 위 가방끈을 만지작거렸어요. 왼손이 가방을 쥐면 오른손이 풀면 다시 쥐고 그 반복 속에서 머릿속은 텅 비어버린 느낌이었죠. 창밖을 지나치는 풍경은 아무것도 기억에 남지 않았고 기사님이 여기 맞으세요? 라고 물을 때까지 도착했는지도 몰랐어요. 엘리베이터를 기다리는 동안 발끝은 바닥을 두드리듯 떨렸고 건물 안으로 들어서는 그 몇 초간은 심장이 크게 뛰는 소리가 귀 안에서 웅웅 울리기까지 했답니다. 그날 제가 입고 있던 옷은 제 옷이 아닌 것 같았어요. 허리에 달라붙는 블라우스는 팔을 움직일 때마다 안쪽 살을 누르는 듯했고 화장은 내가 그린 게 맞나 싶을 만큼 진하게 발려 있었지요. 다른 방에서 먼저 근무 중이던 여자들이 저를 보며 웃었는데 그 웃음이 따뜻한 인사처럼 들리지 않고 어디선가 오래된 익숙함이 느껴져 더 무서웠어요. 처음이세요? 오늘은 그 방 쓰실 거예요. 커튼 뒤쪽에 립밤이랑 티슈 있어요. 그들이 그렇게 말했을 땐 저는 고개만 끄덕이며 어색한 미소를 지었지요. 방에 들어서자 어두운 커튼과 벽에 걸린 조명이 먼저 눈에 들어왔어요. 공간은 작았고 창은 없었으며 공기는 묘하게 무거웠습니다. 테이블 위에 놓인 핸드크림과 라이터, 미니 향수가 저를 낯설게 쳐다보는 기분이었어요. 커튼 뒤편에 앉아 대기하는 동안 손은 계속 무릎 위에서 서로를 문지르며 체온을 확인했고 눈은 문 쪽을 두세 번씩 확인했죠. 첫 손님이 들어오기까지의 몇 분은 시간이 아예 흐르지 않는 느낌이었어요. 그렇게 나는 그 방에 앉아 있었습니다. 날이라는 이름으로요. 문이 열리고 첫 발소리가 들렸을 땐 숨이 멎는 줄 알았어요. 남자는 말없이 의자에 앉았고 저는 억지로 입꼬리를 올리며 말했어요. 안녕하세요. 처음 뵙겠습니다. 그가 고개를 끄덕이며 제 옆으로 시선을 돌릴 때 저는 웃는 척했지만 손은 땀이 나서 미끄럽더라고요. 많이 떨리세요? 그가 물었고 저는 조금이요. 첫날이라서요. 라고 대답했는데요. 목소리가 너무 작아서 들리지 않았는지 그는 자세를 바꾸며 말을 이어갔어요. 첫날이면 기억에 남겠네요. 긴장하지 마세요. 그 말을 듣고 나서 저는 웃었지만 안쪽에서부터 뭔가 울컥 올라오는 걸 느꼈어요. 손이 무릎 위에서 살짝 떨리고 있었고 나는 고개를 돌려 조명을 바라보며 눈을 깜빡였죠. 왜 이러지? 마음을 다잡으려 했지만 손이 건드린 그의 무릎이 미세하게 흔들릴 때 안에서 무너지는 소리가 났던 것 같아요. 그는 조용히 제 손을 잡았고 나는 저항하지 못한 채 커튼 뒤쪽으로 이동했어요. 그 순간 제 안에 무엇도 멈추게 하지 못했어요. 손이 피부를 따라 움직이고 입김이 귓가에 닿았을 때 나는 눈을 감았고 숨을 들이마셨고 내내 생각했습니다. 지금 이걸 후회할까? 아니면 그냥 견딜까? 그의 숨결은 일정했고 내 심장은 반대로 점점 빨라졌어요. 온몸의 감각이 마치 분리되는 것 같았고 순간순간마다 내가 아닌 누군가를 연기하는 기분이었어요. 아, 그랬어요. 그때부터였어요.
나는 스스로를 진짜 날이라고 믿기 시작했는지도 모르겠어요. 일이 끝났을 때 나는 손가락 끝을 보며 조용히 속으로 말했어요. 이게 끝인가요? 하지만 아니었어요. 눈가는 젖어 있었고 거울 속 나는 웃고 있지 않았고 손에는 누군가 남긴 향이 묻어 있었고 허벅지 안쪽이 묘하게 욱신거리고 있었어요. 돌아가는 택시 안에서 나는 허리를 반쯤 구부리고 앉아 있었고 종아리를 비비며 감각을 지워내려 했지요. 그렇게 집으로 돌아왔고 씻지도 않은 채 침대에 누워 한참을 눈을 감지 못했습니다. 침묵은 너무 길었고 숨소리는 얕았고 죄책감과 현실감은 따로 놀았어요. 한참을 그렇게 있다가 핸드폰을 열었는데 문자가 와 있었어요. 오늘 수고했어요. 내일도 같은 시간 부탁드릴게요. 짧은 문장이었지만 그 안에 다시 돌아가야 한다는 명령이 담겨 있었지요. 그걸 보면서 저는 천천히 고개를 돌렸고 민석이 자고 있는 얼굴을 오래도록 바라봤습니다. 그가 내 옆에 있었지만 나는 전혀 다른 곳에 다녀온 사람처럼 그날을 온몸으로 기억하고 있었답니다. 그날의 옷, 그날의 손길, 그날의 입김. 다시 돌아가면 나는 또 똑같은 표정을 지어야 했고 또 누군가에게 처음이에요라고 말해야 할지도 몰랐습니다. 하지만 그 순간 제 안엔 이미 어떤 선이 무너져 있었고 돌아갈 길은 한참 전에 사라졌던 것 같습니다. 그날 저는 진짜로 처음을 잃은 날이었습니다. 오늘 야근이야. 그 말이 내 입에서 이렇게 매끄럽게 나올 줄은 저도 예상하지 못했습니다. 목소리는 단단했고 표정은 무덤덤했으며 손은 냉장고 문을 여는 척 자연스럽게 움직였지만 속으론 심장이 조이는 듯이 답답했고 입꼬리는 웃는 얼굴을 하면서도 안쪽 볼은 자꾸 씹히더라고요. 정말 이게 이렇게 쉬울 줄 몰랐어요. 사람 하나를 속인다는 게 이렇게 간단하고 동시에 이렇게 아플 수 있다는 거요. 그날 제 눈동자는 마주칠 때마다 민석을 피했고 그는 아무렇지 않게 물컵을 들고 고개만 끄덕였답니다. 그래, 늦게 와도 괜찮아. 조심해서 다녀와. 그 말이 너무 순한 말투로 나와서 오히려 제가 더 무너지는 기분이 들었어요. 그 순간 저는 냉장고를 닫고 뒤돌았지만 눈물 한 방울이 겨우 고여 있다가 그대로 멈춰 있었고요. 마치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식탁 위에서 컵을 정리하며 말했죠. 오늘 회의가 길어질지도 몰라. 전날부터 팀장님이 야근 얘기를 계속했거든. 그 말이 나올 때 나는 대체 어느 회사에 다니는 여자처럼 말하고 있는 걸까? 순간 머릿속이 하얘졌답니다. 민석은 의심하지 않았고 저는 그런 그의 무심함이 참 이상하게 편했어요. 한때는 날 걱정해 주던 그 눈빛이 이제는 고개만 끄덕이고 마는 걸 보며 이상하게 안심이 되기도 했어요. 정말 그랬어요. 남편이 더 이상 질문하지 않으니까 나는 더 잘 숨을 수 있었던 거예요. 그런 말 너무 잔인한가요? 아니요. 사실 저는 그 침묵이 고마웠어요. 그 침묵 덕분에 저는 조금 더 부드럽게 나쁜 선택을 반복할 수 있었거든요. 그날 이후로 야근이라는 단어는 제 삶에서 가장 안전한 단어가 되었고 그 말 한마디면 화장을 진하게 해도 향수를 더 뿌려도 조금 더 늦게 들어와도 아무 문제가 생기지 않았어요. 거짓말은 처음엔 덜컥거리며 굴러가는 바퀴 같았지만 반복되니 오히려 너무 매끄럽게 돌았고요. 제 자신이 두렵다기보단 이게 익숙해지는 나를 매번 구경하는 기분이 들었답니다. 익숙하다는 건 참 무서운 말이에요. 죄책감조차 익숙해지면 그건 죄가 아니라 습관처럼 느껴지거든요. 오늘은 늦게 들어올 것 같아. 응, 알았어. 나는 먼저 잘게. 그 짧은 대화를 끝내고 집을 나서던 순간 뒷덜미가 싸늘했어요. 분명히 민석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고 눈빛에도 변화는 없었지만 어쩐지 그날따라 현관문이 무겁게 닫히는 소리가 마음에 남았거든요. 돌아보지 않았고 핸드백을 조여매며 다시 거울을 확인했어요. 립스틱은 번지지 않았고 향수는 손목에 여전히 묻어 있었습니다. 이렇게 매번 같은 순서, 같은 말, 같은 감정으로 집을 나서면서도 나는 내가 지금 어디에 있는지를 스스로에게 묻는 게 점점 줄어들고 있었어요. 민석은 모를 거야. 그렇게 생각하는 횟수가 많아질수록 저는 더 잘 숨게 되었고 더 오래 머물 수 있었지요. 하지만 아무리 숙련돼도 거짓말은 여전히 나를 찌르는 바늘 같았고
그날 밤 돌아오는 발걸음이 이상하게 무겁고 허벅지가 저릿했던 건 아마 기분 탓만은 아니었을 겁니다. 오늘도 같은 시간, 같은 문을 열었고, 같은 커튼 뒤에 앉았지만, 이상하게도 심장이 뛰는 방향이 달랐습니다. 첫날엔 모든 게 낯설고 무서워서 심장이 어깨 위까지 차올랐는데, 오늘은 무언가 안쪽에서 말없이 끓어오른달까요. 몸은 차분한데, 입술 안쪽은 말라가고, 손끝은 가만히 있는 척하면서 무릎 위에서 자꾸만 땀을 베었고요. 향수를 더 세게 뿌렸고, 립스틱도 짙은 컬러로 바꿨고, 머릿결은 그가 만질 수도 있다는 생각에 반드시 정돈했어요. 연기처럼만 하자. 아무 일 아니야. 그렇게 속삭이며 화장대 거울을 똑바로 바라보던 제 눈이 살짝 떨렸습니다. 문이 열렸고 그가 들어섰어요. 두 번째 손님, 처음보다 말이 없었고 시선도 깊지 않았지만 그 침묵이 묘하게 무게를 만들더라고요. 안녕하세요. 네, 오셨어요? 간단한 인사만 주고받고 나서 그는 천천히 의자에 앉았고 난 무릎 위에 얹어둔 손을 아주 살짝 조였습니다. 그가 먼저 움직이지 않았어요. 공간 안엔 두 명의 체온이 뒤섞인 듯한 눅진한 공기만 가득했죠. 그저 거울 위 간접 조명이 머리카락을 따라 부드럽게 퍼지고 있었고 나는 입술을 한 번 다물었다가 천천히 풀었습니다. 그 순간 그의 손이 조용히 내 손등 위를 덮듯 스쳤고 가볍게 그려준 그 온기에 등 뒤로 숨이 닿는 느낌이 퍼졌어요. 심장은 빠르게 뛰지 않았어요. 오히려 천천히 깊고 묘하게 길게 박동했지요. 그는 말없이 내 옆으로 이동했고 나는 시선만 아래로 떨군 채 어깨를 아주 조금 뒤로 눕혔습니다. 셔츠 단추 위로 손끝이 스쳤고 셔츠 깃이 목 아래로 당겨질 때 나는 팔을 들지도 밀치지도 않았어요. 지퍼가 뒤로 툭 하고 떨어졌고 어깨끈이 흘러내리듯 내려올 땐 손가락 하나가 제 팔꿈치를 스치며 길을 만들었죠. 숨이 들이켜졌다가 멈추는 그 찰나 나는 눈을 감았다가 다시 떴고 눈동자에는 안개 낀 듯한 기운이 맴돌았어요. 손이 갈비뼈 아래까지 내려왔고 그는 여전히 아무 말도 하지 않았지만 그 무언의 동의가 방 안을 가득 채웠답니다. 그 순간 저는 스스로를 위해서 내려다보는 기분이었어요. 이제 진짜 이쪽으로 걸어가고 있구나. 내가. 그가 몸을 숙이며 손을 허리에 얹자 나는 살짝 긴장을 풀듯 숨을 내쉬었고 두 팔로 가슴을 가린 채 그대로 가만히 누운 자세로 그의 손길을 그대로 받아들이고 있었어요. 피부와 피부가 스치기 시작했고 그 사이엔 침묵과 얕은 호흡 그리고 아주 작고 부드러운 소리만 있었지요. 이불도 없고 음악도 없는데 내 귀 안에서는 뭔가 자꾸 울렸고 그 울림은 스스로를 부추기는 말 같기도 했습니다. 지금 멈추지 않으면 진짜로 되돌릴 수 없어. 누가 속삭인 건지 몰라도 나는 그 말을 외면하지 않았어요. 셔츠가 완전히 벗겨졌을 땐 몸에 남은 체온이 더 선명해졌고 그는 내 손목을 쥐지도 않았고 입맞춤을 하지도 않았지만 나를 천천히 아래로 눌렀습니다. 목덜미에서 시작된 입김은 쇄골을 따라 천천히 흘렀고 나는 입술을 깨문 채 허벅지에 힘을 주었고 복부에 얹힌 손등이 떨리지 않도록 집중하고 있었어요. 피부 위를 지나던 손바닥이 배 위를 덮을 때 나는 아주 천천히 다리를 모았고 무릎 아래가 살짝 흔들렸습니다. 괜찮으세요? 그가 숨을 고르며 조용히 물었고 나는 눈을 감은 채 고개만 아주 작게 끄덕였어요. 네, 괜찮아요. 오늘은 덜 떨려요. 그 말이 입에서 떨어진 순간 더는 저항도 망설임도 남아있지 않았지요. 어느 순간부터 제 표정은 굳지 않았고 손도 더는 식지 않았고 눈동자도 흐리지 않았습니다. 침대에 몸을 완전히 눕힌 건 처음이었고 등을 대고 바라본 천장은 생각보다 하얗더라고요. 하얀 천장과 하얀 조명 아래서 내 피부가 그대로 드러나 있었고 그는 천천히 제 옆에 다가와 무릎을 꿇고 앉았고 한 손으로 내 허리를 감쌌습니다. 입맞춤은 여전히 없었어요. 하지만 두 사람이 가진 체온은 이미 겹쳐졌고 그 위에 더할 말이 없었답니다. 그날 저는 처음보다 더 깊은 선을 더 적은 망설임으로 넘어갔습니다. 그리고 처음으로 한 번도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또한처럼 다녀온 뒤였고 오늘도 민석은 거실 소파에 몸을 깊숙이 파묻고 있었습니다. 식탁 위에 남은 반찬들이 차갑게 식어 있었고
전자레인지 안에는 데워지지 않은 국그릇이 고요히 놓여 있었지요. 현관문을 닫을 때 신발을 벗으며 시선이 먼저 민석을 향했지만 그는 눈을 감고 있거나 감은 척하고 있었고요. 나는 아무 말 없이 거실을 지나쳐 주방으로 향했고 손끝은 한참이나 수도꼭지를 틀지 않은 채 조용히 싱크대를 잡고 있었습니다. 물론 민석이 먼저 입을 열었어요. 당신 요즘 고생 많지? 그 말에 나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고개만 조용히 끄덕였고 일부러 물을 트는 신용을 하며 그 소리에 감정을 묻었습니다. 그가 피곤해서 내 눈치를 살피는 건지 아니면 정말 나를 걱정하는 건지조차 구분할 수 없었고 그 순간 내 몸에는 여전히 그 사람의 체온이 희미하게 남아 있었거든요. 속옷 안쪽에 스며든 향이 미처 빠지지 않은 채로 그대로 감돌고 있었고 나는 그걸 민석이 맞지 않기만을 바라고 있었어요. 욕실로 들어가 옷을 벗었고 브라를 벗자 그 사람의 손길이 다시 떠올랐어요. 살짝 눌린 자국이 그대로 남아 있었고 팬티를 내릴 땐 무릎 근처까지 내려오지 않게 조심히 접어 세탁기 안에 던졌지요. 샤워기 물줄기가 등을 타고 흘러내렸지만 아무리 뜨거운 물을 틀어도 목덜미에 남은 숨결은 지워지지 않았습니다. 나는 손바닥으로 목을 문지르듯 감싸며 몇 번이고 물을 끼얹었고 그 와중에도 민석은 여전히 거실 어딘가에 앉아 나를 믿고 있는 얼굴을 하고 있을까봐 무서웠습니다. 샤워를 마치고 나온 후 나는 드라이기로 머리를 말리며 거울을 봤고 거울 속 내 눈빛은 점점 무뎌지는 것처럼 보였어요. 웃지도 않았고 울지도 않았고 그저 무표정한 얼굴로 바람에 머리카락을 날리고 있었고 귀 뒤로 넘긴 머리카락 사이로 귓불 아래가 빨갛게 닳아 있었는데 그게 민석 때문인지 아니면 아까 다녀온 그 방 때문인지는 잘 모르겠더라고요. 침대에 누우니 민석이 몸을 돌려 말없이 팔을 벌렸고 나는 그대로 그의 품에 안긴 척했습니다. 심장이 붙는거리인데 그토록 가까운 온기인데 왜 이렇게 낯설까 싶었고 그의 팔 안에서 눈을 감으려 했지만 눈꺼풀 아래로 떠오른 건 민석이 아닌 다른 사람의 손이었어요. 그 순간 민석이 말했습니다. 우리 요즘 말이 너무 없어진 것 같아. 응, 나도 알아. 그런데 그게 더 편한 날도 있어. 내 목소리는 너무 차분해서 스스로도 놀랄 만큼 감정이 빠져 있었고 그 말은 오히려 민석을 안심시키는 쪽으로 작용했던 것 같아요. 그가 한 번 더 나를 감싸 안았고 나는 반사적으로 그의 가슴에 머리를 묻었지만 입술은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고 눈꺼풀은 애써 내리지 않으려 떨고 있었습니다. 그날 이후 야근은 더 자주 말해졌고 민석은 더 이상 몇 시쯤 와 또 묻지 않게 되었고 나는 더 익숙하게 향수를 챙기고 더 무심하게 립스틱을 바르고 시간을 더 정확하게 맞춰 퇴근 시간을 설정하며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이 그의 옆에 앉아 저녁을 먹는 여자처럼 행동했습니다. 이상하죠. 거짓말은 자꾸 할수록 능숙해지는데 그 능숙함은 결국 아무 말도 하지 않게 만드는 거려. 저는 이제 고생했지. 나는 그 말에 웃지도 않고 말하지도 않고 그저 고개만 조용히 끄덕이는 여자가 되어가고 있었습니다. 그날따라 출근 준비가 조금 느렸습니다. 거울 앞에 선 채로 한참 립스틱을 바르다 멈췄고 머리를 넘기고 또 넘기기를 반복하며 스스로를 설득하듯 고개를 끄덕였어요. 몸은 익숙하게 움직였지만 마음 어딘가는 얇게 긁힌 듯한 불편함이 퍼져 있었고 그 불편함이 이상하리만치 길게 이어졌습니다. 가방을 메고 나서 문을 열기까지 몇 번이나 핸드폰을 확인했고 누가 문자를 보낸 것도 아닌데 괜히 알림창만 들여다봤지요. 그건 예감이었을까요? 아니면 이미 무너질 순간이 가까이 와 있다는 신호였을까요? 방에 도착했을 땐 별다른 긴장도 설렘도 없었습니다. 그냥 오늘도 똑같은 하루, 똑같은 손님, 똑같은 행동. 소파에 앉아 다리를 모으고 향수를 손목에 한 번 더 뿌리고 커튼 너머 복도에서 들려오는 발소리를 들으며 시간을 기다렸지요. 벨 소리가 울릴 때 저는 아무 생각 없이 문을 열었고 그 순간 그토록 차갑게 멈춰버릴 줄은 몰랐습니다. 현관 앞에 서 있는 그 사람, 말도 없이 저를 바라보던 그 눈동자, 숨도 쉬지 못할 만큼 무거운 공기, 남편이었습니다. 왜 여기 어떻게? 입에서 빠져나온 말은 너무 작았고 너무 떨렸고 너무 늦었어요.
민석은 말없이 나를 바라보고 있었어요. 오래된 침묵처럼, 누구보다 잘 아는 사람처럼. 그의 눈엔 물기가 없었지만 말보다 더 많은 것들이 담겨 있었어요. 분노, 배신, 실망, 그리고 아득한 낯설음. 그 시선 하나로도 제 안쪽이 송두리째 부서지는 것 같았어요. 당신이 문을 직접 열 줄은 몰랐어. 그의 목소리는 낮았고 단호했으며 마치 날 시험하듯 차분했지만 끝이 뚝 끊긴 말이었어요. 나는 아무 말도 못한 채 문을 붙잡은 손을 떼지도 못했고 그 앞에 선 채 온몸이 굳어 있었습니다. 발끝이 떨렸고 입술은 아예 닫혀 있었고 머릿속은 텅 비어 있었는데 그 안에는 들켰다는 공포만이 가득 차 있었어요. 여기까지 와서 그걸 봐야 했어. 민석이 한 발 다가왔고 나는 반사적으로 뒷걸음질 쳤어요. 그가 신발도 벗지 않은 채 문 안으로 들어서며 시선을 안쪽으로 돌렸을 땐 방 안의 공기가 일순간 흔들렸고 침대 위에 놓인 내 가방, 열려있는 립스틱 뚜껑, 그리고 살짝 벌어진 셔츠 단추 사이로 보이는 속살의 자국들까지 어떤 변명도 할 수 없을 만큼 선명한 증거들이 그대로 놓여 있었습니다. 말 좀 해봐. 나 지금 뭐 보고 있는 거야? 그가 낮은 목소리로 던진 말에 나는 간신히 입술을 열었어요. 미안해요, 민석아. 그건 변명도 고백도 아닌 그냥 무너진 사람의 중얼거림이었고 민석은 내 말을 듣고도 고개만 살짝 젖혔을 뿐 어떤 반응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한참을 그렇게 침묵하던 그는 다가와 내 어깨를 세게 붙잡았고 그때서야 나는 두 눈을 질끈 감고 고개를 숙였어요. 이게 몇 번째야? 그 말에 대답할 수 없었습니다. 숫자로 세고 싶지 않았고 세지도 못할 만큼 무너져 있었으니까요. 나는 눈물도 흐르지 않는 눈으로 고개를 흔들며 그저 숨만 내쉬고 있었어요. 그 순간 발치에 떨어진 속옷 위로 민석의 시선이 내려갔고 그는 아무 말 없이 그것을 발로 밀었습니다. 다 가져. 다 치우고 다시는 집에 오지 마. 그 말은 명령이었고 판결이었고 선언이었어요. 그가 뒷걸음치며 문을 닫았을 때 손잡이가 딸칵 소리를 내며 잠긴 소리조차 너무 또렷해서 나는 그 앞에서 그대로 주저앉고 말았어요. 무릎을 안고 엉엉 울지도 못한 채 가슴만 벌렁거리고 손등으로 입을 텨막으며 숨을 쉬지 못했지요. 그날 그 방엔 손님도 없었고 나는 옷을 벗지도 않았지만 그 어떤 날보다 더 깊이 더 끔찍하게 망가졌던 날이었습니다. 무릎이 떨렸고 가슴이 조였고 숨은 깊게 쉬지도 못했습니다. 문이 닫힌 뒤에도 한참 동안 그 자리에서 움직이지 못했고 결국 두 손을 짚고 바닥에 주저앉았어요. 발끝에서부터 올라오는 냉기와 함께 그 순간 민석의 눈빛이 계속 맴돌았고 아무 말 없이 날 내려보던 표정이 자꾸 떠올랐습니다. 감정이 한 번에 터지진 않았어요. 무너지는 건 늘 조용하게 그리고 천천히 시작되니까요. 손바닥을 무릎에 대고 몸을 일으킨 건 아마도 문이 닫히고 나서 10분쯤 지났을 때였던 것 같아요. 옷을 제대로 입지도 못한 채 나는 그날의 흔적을 겨우 정리하고 현관문을 열었고 신발을 신을 때는 손이 떨려 끈을 묶지 못해 그대로 쑤셔 넣고 나왔어요. 택시를 타고 집 앞에 도착했을 때 창문으로 본 불 꺼진 거실은 이상하게 낯설고 또 너무 익숙했죠. 문을 열고 들어간 순간 거실 한복판에 민석이 앉아 있었어요. 불은 켜지지 않았고 그저 어둠 속에서 내가 돌아오길 기다리고 있었던 겁니다. 민석아, 그게 다는 아니에요. 입술이 마르면서 나오는 목소리는 뚝뚝 끊겼고 내 말은 스스로도 설득하지 못할 만큼 공허했어요. 민석은 고개를 들지도 않았고 눈도 마주치지 않았고 아무런 말도 하지 않았어요. 그 침묵이 더 무서웠고 그 어둠이 더 죄스러웠고 나는 결국 거실 중앙에 무릎을 꿇고 두 손을 모은 채 울음을 삼키며 말했어요. 나도 이렇게 될 줄 몰랐어. 나도 그냥 조금씩 무너진 거야. 아무도 몰랐고 아무도 안 물었으니까. 그 순간 민석이 나를 바라봤어요. 눈빛은 차갑지도 뜨겁지도 않았고 그저 낯설었어요. 마치 내가 아닌 사람을 보고 있는 것처럼 마치 처음 보는 사람을 대하듯 말했지요. 그게 이유야. 그게 널 변명해 줄